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5회차죠. 45회차 풀bet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이제 인터넷이 설치를 하자마자 고장이 나서서 굉장히 불편했었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드디어 컴퓨터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게 풀벳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좌측의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이제 기존에 올렸던 최종 픽과 독식픽을 조합한 제 나름대로 정리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44회차에 저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뭐 분석 없이 갔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서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최상백님이 1등에 당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축하를 드리고요. 주말 경기들도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풀백과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픽과 그리고 최종픽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픽이나 이제 초안픽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벳을 갔지만 뭐 금액을 이렇게 뭐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제가 뭐 정배를 받더라도 이변을 뭐 가져가셔도 되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잘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풀백과 독식픽. 네, 일단은 뭐 최종픽에서 좀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해서 목표는 20분 또는 뭐 15분 내로 좀 끊는 게 목표인데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일단 서울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은 뭐 데이터를 보면 뭐 서울은 홈에서 5승 3무 5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는 1승 2무 2패.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김호남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요. 2승 3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에선 국내 배당에선 무패 쪽, 그리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좀 지웠어요. 좀 너무 헷갈리는 경기고 서울이 좀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은 뭐 홈에서의 경기여서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홈에서 어쨌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는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대팀이 인천의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좀 가까워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에서도 무패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저는 뭐 인천 사이드로 가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이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지난번 부산과의 경기처럼 홈에서의 경기처럼 엄청난 그런 말도 안 되는 홈팬들 관중들 응원과 강등버프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인천의 단통 승을 가기에는 잔류왕을 믿어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승부까지 가져가면 좀 일단 인천이 좀 패배는 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강원 대 수원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3승 1무 1패로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습니다. 4승 4무 5패를 하고 있고 최근 5경기도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강원이 수원 상대로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병수볼 자체가 수원에게는 왠지 모르겠는데 수원이 좋을 때도 그랬고 안 좋을 때도 그렇고 항상 수원만 만나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흐름에서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 많지만 승과 무승부 쪽에 확률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뭐 투픽으로 가도 좋겠지만 일단 투표율 자체도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너무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픽으로 가도 좀 막아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차라리 단통이나 지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이 강원의 공격력이 수원의 이런 헨리가 있는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좀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현식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현식 선수가 나와서 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강원에게 있어서 지금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기부여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원의 압박에 강원이 고전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수원이 타가트의 폼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한석희나 뭐 우측에서 뛰는 김태환 선수도 좋고, 이기재가 전역하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김민호 선수가 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뭐 수원의 경기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건하 감독 부임 후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수원 사이드 쪽으로 경기력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강은의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자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원의 단통 무승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범 경기입니다. 성남 대 부산의 경기고요. 성남은 1승 4패로 일단 연패를 끊어냈지만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안 좋은 점은 홈에서 1승 3무 9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점은 성남에게 있어서는 좀 안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중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원정에서 3승 3무 7패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5경기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부산에서 박중간 선수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불안한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산에게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주전급 선수기 때문에 그 이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은 무승부만 해도 잔류기 때문에 조금은 뭐 무승부를 노리고 경기를 펼치지는 않겠지만 조금 지지 않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성남이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홈에서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무관중이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이제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중들과 이 나상호 선수의 폼, 그리고 토미 선수가 저는 분명히 나온다면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일단은 뭐 실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후반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와서 결론적으로 1점 차이로 성남이 겨우 이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경기긴 한데,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은 조금 더 안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좋아 보이고, 저는 일단은 단통이라면 그래도 성남의 승을 조금 도전적으로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셰필드는 일단은 플렉 선수와 무세 선수가 부상이고요. 최근 5경기 1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뭐 주중에 챔스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정적으로 불리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제수스와 맨디, 아구에로 선수가 부상이지만 라포르테가 복귀를 했고 아케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적으로도 맨시티 쪽이 나오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 경기는 맨시티가 뭐 아구에로 제수스가 없더라도 수비적으로는 셰필드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포르테 그리고 디아스 또는 뭐 아케 선수가 뭐 좌측 사이드백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면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맨시티고, 공격적으로는 아구에로와 제소스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셰필드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데브라이너, 스털링 뭐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큰 고민 없이 셰필드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첼시의 경기고요. 벌리는 제코크 선수가 부상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뭐 케파가 복귀할 것 같긴 한데 케파를 안 쓰겠죠. 지금 리그에서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케파를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챔스가 있었던 첼시였고 2연속 무승부, 그리고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승패 쪽, 그리고 해외 배당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 이변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벌리가 조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일단 첼시의 무패 쪽으로, 벌리의 무패 쪽으로 가긴 했지만, 일단 뭐 경기력만 본다면 지금 첼시가 뭐 수비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티아고 실바와 맨디 키퍼가 이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뭐 수비가 좀 불안했을 뿐이지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베르너도 있고 하베르츠도 있고 저는 뭐 지금의 벌리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벌리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좀 낮게 형성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완전히 뉴캐슬처럼 내려앉는 팀은 아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런 팀처럼 내려앉는 팀은 아니어서 분명히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그 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첼시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벌리의 이 뚝배기 첼시가 크로스 공격과 이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벌리에게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가져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 지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변으로 벌리의 승무 쪽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리의 무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에버튼, 리버풀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요.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케이타, 알칸타라, 마팁 선수가 복귀를 하고 반다이크 선수는 부상이고 파비뉴는 챔스에서 부상이 있었긴 한데 부상자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리버풀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이고 뭐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리긴 최종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웨스트햄의 패턴 자체가 이번 시즌 2연패하고 그 뒤에는 2연승을 하고 지금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이제 패배할 타이밍이 왔고요.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어서 무승부가 없다면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는데 웨스트햄이 리버풀 상대로 이기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리버풀에 반다이크 선수가 없는 부분은 크지만 뭐 고메즈와 마팁 조합도 있을 테고 또는 뭐 고메즈와 파비뉴 또는 파비뉴와 마팁의 조합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웨스트햄이 안토니오 없이 리버풀을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뭐 공격진에서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티아고 알칸타라도 복귀를 하고 마누라 라인이 건재하다면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처럼 또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K리그입니다. 7번 경기 제주 대 이제 이랜드의 경기입니다. 제주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1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랜드는 김태현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많은 K리그 2 경기 중에서 누가 봐도 제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 경기를 일단 배트맨에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랜드가 지금 원정에서의 전적이 7승 3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이번 시즌의 원정에서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제주는 사실 뭐 우승에 가까운 상황이고 무승부만 해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제주의 승무 투픽이면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배트맨이 이 경기를 넣었다는 점과 그리고 동기부여적으로 이랜드는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는 동기부여가 있을 거고 제주는 지난번에 수원FC를 잡아냈기 때문에 승점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무승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지 않으려고 좀 축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픽이라면 제주의 승무지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과감하게 제주의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광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온 존슨과 불투이스가 부상이고요. 그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이 울산이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울산이 이기고 전북이 지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산이 분명히 총력전을 다할 것이고 홈에서 지난번 전북전과 같은 실수는 또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대구의 경기고요. 전북은 무승부만 해도 우승인 상황이고 홈에서 10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죠. 2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승원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요. 자, 일단 대구는 뭐 에드가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정승원 선수도 일단은 뭐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승원이 없는 이런 측면, 좌측에는 신창무가 나올 테고 우측에는 아마도 황태현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너무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전북을 맞서는 동기부여가 없는 대구가 물론 세징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북 상대로 해볼만 할 수도 있겠지만 에드가도 없고 정승원도 없다면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이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에서는 이 8번, 9번, 10번 일요일에 K리그가 3경기가 있는데 이 3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승부 또는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무승부를 봤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단통이라면 과감하게 무승부 쪽을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상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일단 둘 다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항은 스틸야드 경기장이 이제 3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 유니폼을 입고요. 연승이 끊긴 상황이지만 홈에서는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문선민, 오세훈 선수가 일단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2연승 및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당적으로도 일단 국내와 해외 둘 다 무승부를 보고 있지 않아서 이 경기는 뭐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에 폴더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포항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다 득점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고 홈에서의 이런 30주년의 경기 그리고 홈에서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베스트 멤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베스트 멤버로 나왔을 때 팔로세비치와 일루첸코의 호흡이 굉장히 좋고 반면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전력 차이도 문선민이 못 나온다면 저는 포항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자,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 웨슬리 선수가 부상이고 연승이 끊겼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제네포 선수가 부상이고요. 살리수 이 수비수 선수가 일단은 복귀 예정입니다.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사우스햄튼이 우세하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승 쪽이 나오지만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둘이 조금 엇갈려 있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공간이 많습니다. 왜 아스톤빌라도 공격에 비해서는 수비가 굉장히 아쉬운 그런 팀 중에 하나여서 뒷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사우스햄튼은 뭐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우세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통이라면 아예 그냥 이변으로 아스톤빌라보단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아스톤빌라가 어찌됐든 간에 연승을 해왔었던 팀이고 와킨스 그리고 뭐 잭글리시 등 최근에 결정력이 이번 시즌의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어서 이 경기 아스톤빌라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스톤빌라의 승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존 조시 헬비 그리고 멜리치 두브라브카 키퍼가 부상이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홀게이트 콜먼이 부상이고 히샬리송과 디뉴가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일단 좌측 라인은 잃어버린 그런 에버튼이고 배당도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좌측 라인에서 특히나 히샬리송도 히샬리송이지만 저는 디뉴 선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황금 뚝배기 칼버트린을 크로스를 올려줄 선수가 리카디뉴 선수인데 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뉴캐슬도 존조 쉘비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에버튼과 뉴캐슬의 중원을 비교를 했었을 때 존조 쉘비가 없는 뉴캐슬 상대로 에버튼이 중원에서는 좀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 어찌됐든 간에 뉴캐슬이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이런 뚝배기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뉴캐슬의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해외 구매율이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로 좀 나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에버튼 사이드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주중에 챔스,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는데 아스날은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맨유는 바이 그리고 마샬 선수가 일단 퇴장으로 나옵니다. 탈레스 선수도 부상으로 나오네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윌리안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다비드 루이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아스날이고요.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팀의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원정일 때 맨유 상대로 맨유의 홈에서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아스날이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맨유 사이드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아스날이 아예 못 이길 가능성, 뭐 패턴적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맨유 사이드면 안전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맨유의 수비는 저는 조금 더 불안한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날이 윌리안 선수가 복귀를 하고 뭐 어찌됐든 뭐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고 주중에 유로파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맨유 상대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한 게 일단 일정적으로 토트넘이 좀 불리하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뭐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뭐 유로파에서 졌고 그리고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린 경기여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덩크 선수가 퇴장이라는 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브라이튼이 어쨌든 수비적으로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투표율 1위 경기고 이 경기가 만약 독식을 노리신다면 이변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경기가 부러지면 좀 2월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의 그냥 단통 승으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식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서울의 패로 그냥 뭐 단통이라면 인천을 그냥 잔류왕을 믿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2번 경기는 강원의 승으로 이현식이 복귀를 하게 되면 경기력적으로는 수원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원이 홈에서의 경기고 동기부여가 조금 더 있는 팀은 강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원의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성남의 승무면 저는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쪽으로 갔고요. 4번은 셰필드의 패 동일하게 갔습니다. 5번은 아무래도 독식픽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이 경기 첼시가 좀 세트피스나 크로스의 상황에서 벌리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다. 벌리의 뚝배기를 믿어보고 벌리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리버풀의 승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7번도 제주의 무승부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8번은 울산의 승, 그리고 9번은 제가 뭐 울산은 이길 것 같은데 전북과 포항 둘 중 한 경기가 좀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북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북이 부러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독식픽에서는 전북을 승으로 가져가고 포항 경기를 좀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을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아스톤빌라의 패로 제 생각대로 갔고요. 12번은 뉴캐슬의 단통 무승부, 13번은 맨유의 단통 패 독식픽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스날 쪽을 봤고요. 14번은 말 그대로 독식픽이기 때문에 뭐 좀 무승부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토트넘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모두 마쳤고요.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가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